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민주당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 경선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도의원은 10명, 시의원은 28명이 민주당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가선거구와 다선거구는 경선 후보자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아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군산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의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도의원은 10명, 시의원은 28명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추가 공모한 시의원 라선거구는 이번 심사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가 인기지만 서비스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군산과 익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들은 서비스 지원에 돌봄 공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민주당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 경선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도의원은 10명, 시의원은 28명이 민주당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가선거구와 다선거구는 경선 후보자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민주당 익산도의원 선거에는 모두 10명이 출마했습니다. 1선거구는 현역인 김대중 후보에 맞서 박아영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2선거구는 김정수 현역 의원과 류동곤, 조은희 후보 간 3파전이 예상됩니다. 3선거구는 김경진, 양희완, 윤영숙 후보가 경쟁하며 4선거구는 이성노, 한정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민주당 익산시의원 후보 공모에는 모두 28명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3명을 선출하는 가선거구는 김미선, 박철원, 정승호, 최재현, 최종호, 황두관 후보 등 6명이 경합을 벌입니다. 나 선거구는 정원 3명에 김충영, 이중선, 장경호 후보 등 3명이 등록해 경선 없이 본선행이 확정됐습니다. 다 선거구는 강경숙, 박종대, 서현우, 이현희, 이용혜, 이준영 후보 등 6명이 3자리를 놓고 맞붙습니다. 라 선거구는 2명을 뽑는 가운데 박종철, 조규봉, 한창훈 후보 등 3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2명을 뽑는 마 선거구는 오임선, 전세성, 정원상 후보 등 3명이 경쟁합니다. 3명을 뽑는 바 선거구는 김선남, 신용, 이충열, 정영미 후보 등 4명이 대진표를 형성했습니다. 선거구는 정원 3명에 김순덕, 소기령, 신종민 3명이 등록해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나 선거구와 선거구는 의원 정수가 3명인 상황에서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4선거구는 김관영 지사의 현금 수수 의혹 여파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오는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 지역 민주당 도의원, 시의원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은 10명, 시의원은 28명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추가 공모한 시의안 라선거구는 이번 3사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 군산 도의원 후보 공모에는 모두 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선거구와 4선거구는 각각 강태창과 김우민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2선거구는 현역인 김동구에 맞서 김종식, 윤여모, 조충만, 한상호 후보가 도전해 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선거구는 현역 의원은 없고 김문수, 배영원, 한준희 후보가 경선을 벌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후보 공모에는 28명이 신청했습니다. 가선거구는 2명을 뽑는 가운데 현역인 서동수에 맞서 임동준, 전원, 최정연 후보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3명을 뽑는 나선거구는 현역인 서은식, 설경민, 양세용 후보에 맞서 강중구, 조현수 후보가 나섰습니다. 다선거구는 2명을 뽑는 가운데 최경애 후보가 여성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석을 놓고 고현상, 오주병,
이동현, 최인석, 한상돈 후보 등 5명이 경합을 벌입니다. 2명을 뽑는 마선거구는 박광일, 송미숙 후보만이 접수해 무경선으로 사실상 공천됐습니다. 바선거구는 3명을 뽑게 되며 김효주 후보가 여성 전략 공천을 받고 오승철, 윤신혜, 최창호 후보 등 3명이 두석을 놓고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4선거구는 김경식, 이현화, 이영미, 지혜춘 후보가 경합을 벌여 3명을 선출해 1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2명을 뽑는 아선거구는 김관우 후보가 청년 전략 공천을 받아 서동환, 장병훈 후보의 2인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선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까지 추가 공모한 라 선거구는 이번 심사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김관영 현 지사가 참여했으나 대리운전 비용 제공 논란으로 제명돼 이원택, 안호영 두 현직 국회의원의 경선으로 치러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민주당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원택 의원의 술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조사한 민주당에 대해 이게 감찰이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이라면 적어도 현장에는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지사는 감찰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관영 지사에게 대리비를 받은 청년지방의원 후보들의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청년 후보 5명에 대해 당사자 소명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과 청년들의 식사비를 도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김슬질 도의원에 대한 후보 자격 여부 결정은 일단 보류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산시의원 단수 추천자와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군산시의원 라선거구에 노영진 평화청년연대 대표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또 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대상자로 김난영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이은화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신세대 여성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대상자들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서류 면접 심사 결과를 합산해 순번을 정할 방침입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에너지 안보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 의장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의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를 보전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주연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군산 조선소를 인공지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조선소의 조기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공장 설비를 최첨단 AX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선산업혁신과를 신설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군산 AX 조선인재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연간 500명 규모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왕국면 축사매입 부지에 당나무가 식재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익산 왕국면 축사매입 부지에 당나무 6천여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가축 분뇨가 배출됐던 부지를 복원하고 한지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청은 당나무 식재로 한지 산업의 국산 원료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한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산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원의 총수를 현행 1,632명에서 1,674명으로 4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을 1,592명에서 1,634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의회는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두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부결 이유로 꼽았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인기인데요.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부모들이 돌봄 공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누리집에 올라온 아이돌봄 관련 민원. 자신을 세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기본 대기가 6개월 이상이라며 6개월이 지나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또 육아휴직이 끝났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복직을 포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 취재진이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문의해봤습니다.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네네요. 네, 저희가 시간 때마다 다 대기가 걸려 있어요. 군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요구하시는 시간대가 거의 동일하세요. 그 시간대에 아무래도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공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돌봄 제도가 비용 부담이 적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를 신청해도 제때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돌보미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안도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부모 돌봄 수당 등 보완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익산과 군산은 이 같은 지원도 없어 부모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술에 취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군산 문화동의 한 주택 2층에 불을 지른 50대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7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익산 부송동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7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45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관돼 있던 폐기물 500톤가량이 타면서 한때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시는 2차례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연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2동 파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 관리선 A호를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호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공기통 등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300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조업 행위를 시인받고 범행에 사용된 공기통 등 5종 6점과 납벨트 등 4종 6점을 압수했습니다. 도내에서 중도에 퇴직한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중도 퇴직한 교원은 모두 1,07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0년 107명에서 2022년 242명, 지난해 24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피지 발령과 생활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62원, 경유 가격은 1,956원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 3월 초 중동 사태 이후 1,900원대를 찍은 뒤 1,800원대로 내려갔지만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신보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희망체험 특례보증이 현재까지 1,235개 업체가 신청해 모두 213억 원 규모의 보증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증료율은 연 0.9%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대가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인공지능 분야에 선정돼 71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설계와 해석 제조, 실무형 AX 등 제조 전주기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대는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7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차 전지 분야 246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군산 월명공원 산책로 경관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는 특별조정 교부금 등 2억 3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에 착공에 들어가 자연석을 활용한 돌배수로 설치와 수목을 심어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배수시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비가 내릴 경우 배수로 범람과 사면 토사 유실 등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한편 수경시설은 4월 주말 동안 시험 가동을 실시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요양원 관계자 1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 A씨를 지난해 9월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자녀들의 고소로 요양보호사 1명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또 다른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현재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입소 노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53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5개 직렬 53명으로 교육행정 40명과 전산 1명, 공업 4명, 속기 1명, 시설관리 7명입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인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은 오는 6월 20일, 필기시험과 8월 14일, 면접시험이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9월 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동 사태로 도내 제조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체 114개사를 조사한 결과 77.9%가 현재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된 영향으로는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금속기계와 전기전자, 바이오 농식품, 화학 등의 기업들이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에 맞춰 직원 전용 통근버스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차량 2부제 해제 시까지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통근버스 노선을 운영합니다. 시는 통근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완화와 청사 주차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이용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노선과 배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익산 시민은 지방세 환급금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환급 내용을 확인하고 위텍스나 전화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우편 미수령을 줄이고 환급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초등학생 522명에게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2주간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영미권 원어민 강사와 1:1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 2회 20분씩 온라인으로 운영됩니다. 군산 수제 맥주 축제가 오는 6월 12일 개막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근대역사박물관과 내항 일원에서 수제 맥주 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군산 보리를 활용한 메가와 수제 맥주를 중심으로 지역 농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군산 내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제 맥주와 블루스 음악, 항구도시 경관을 결합한 복합문화 콘텐츠를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익산농협조합원 한마음 대축제가 내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익산농협은 올해로 3번째 조합원 한마음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식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조합원 장기자랑, 가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광복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오늘 군산제일고등학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김영민 부시장과 도내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헌장 낭독과 기념사, 만세삼창 등 임시정부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해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생생 국가유산 사업 뉴트로 1위 열차 타고 익산행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야기 기반의 미션형 체험과 체류형 콘텐츠를 결합해 참여자가 근대 도시 1위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서군산 로타리 클럽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후원은 총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아동들의 공부방 조성, 화장실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전반적인 생활공간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5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